현재까지 장기간 사용이 승인된 약물 중에서는 가장 체중 감량 효과가 큰 약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최대 용량을 썼을 때는 10% 이상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내과 김보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손장원입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선택에 대해 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두 교수님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아주 많은 환자분들에게 비만약을 처방하고 그 반응을 실제로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경험과 또 치료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뭔가 치료를 할 때는 진단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내 비만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비만도라는 걸 보통 이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만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와 함께 허리둘레 등의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비만도 평가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장 비만도 측정이라던가 본인의 근육량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성 비만을 일으킬 만한 내가 모르고 있던 병이 없었는지,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이렇게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렇게 나에 대한 비만도를 확인하고 비만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내 비만 상태가 단순 비만이 아니라 어떤 병적 비만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과 관련돼서 당뇨병의 위험성이 높다라던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던가 그렇게 동반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비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동반된 질환에 대한 치료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사전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굉장히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환자분들은 체중이 한 30%, 40% 정도의 감량을 원하는데 6개월 내에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만 되더라도 굉장히 성공적인 체중 감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보연 선생님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실 텐데 또 어떤 다른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치료 전에 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약물의 금기 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심전도 촬영을 한다거나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또 간 수치라든지 신장 수치 같은 것들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승인된 안전하게 처방이 가능한 비만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기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식욕 억제제, 두 번째는 췌장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승인이 많이 돼서 공식적으로 약물로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사항진제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보통 펜탈민은 식욕 억제제로서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약물인데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약물이기는 한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4주에서 12주 정도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너무 사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긴다거나 내성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펜탈민이 또 제일 문제가 이제 불면이라든지 입마름이라든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부작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12주 이내로 사용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또 단기간만 다이어트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펜터민이라는 약도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 사용을 승인받은 다이어트 약은 4가지 정도의 약이 있는데요. 먼저 싹센다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제 싹센다는 GLP-1 유사체라고 하는 약제인데요.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서 우리가 약을 사용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 혈당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체중 감량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이제 비만 약으로서 쓰게 됐습니다.
이제 비만 약제로서 이 약이 가지는 장점은 비교적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거쳤고 당뇨병 환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이런 특징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왔던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제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주사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하게 되는데 3ml가 이제 최고 용량인데 3ml까지 잘 사용을 했을 때는 체중 감량 효과가 10% 정도까지 되고 있고 특히 심장병이 있다거나 중증 당뇨병 환자라거나 이런 환자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또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심이 처음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3ml까지 쓰지 못하고 0.6ml에서 조금씩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천천히 증량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서 오히려 처음 한두 달은 체중 감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 좀 사용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약물입니다. 또 최근에 큐시미아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제 큐시미아는 단기간 사용을 추천했던 펜터민이 3.25에서 15ml까지 들어있고 또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약물을 이렇게 병합한 약물인데요.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이 승인된 약물 중에서는 가장 체중 감량 효과가 큰 약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최대 용량을 썼을 때는 10% 이상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다이어트 약이 임산부들에게 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다 약제 사용이 어렵지만 특히 큐시미아라는 약물은 토피라메이트가 9계열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 약물이다 보니까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주지 않고 있는 약물이라서 태아, 기형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이 약제가 펜터민을 줄이다 보니까 고전적인 그 불면이라든지 입마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약물인데 문제가 토피라메이트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약간 저릿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토피라메이트는 원래는 이제 항간질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약을 쓰고 또 편두통 치료제로서도 썼는데 그 약을 먹이다 보니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아직 명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체중 감량이 되는 원인으로 첫 번째는 식욕 억제가 주된 원인이지만 일부는 약간의 대사 항진도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전들도 설명이 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큐시미아를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장기 승인된 약물 중에 컨트라브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컨트라브는 날트렉손이라고 하는 약물하고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약물 두 개를 병합한 약물인데요. 날트렉손은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서도 쓰고 있는 약물이고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 그리고 금연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합을 하게 되면 식욕 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포만감을 이제 증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약물은 특히 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약제를 쓸 수가 없고 장점은 아무래도 이 약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제, 금연 치료제로도 쓰이는 약물이다 보니 알코올이 어떤 다이어트에 굉장히 방해물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술을 많이 드셔서 살이 찌시는 분들에게는 이 약이 좀 좋은 것 같고 개인적인 환자분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컨트라브라는 약물이 도움이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흡수 억제제로서 제니칼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췌장의 소화 효소 라이페이즈를 억제시켜서 지방의 흡수를 좀 줄여주는 그런 약물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이 제니칼이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고기를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 약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일부 환자에게서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인데 이 약의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5% 겨우 되는 정도 수준으로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많은 체중을 빼고 싶어요 하는 분께는 그 약 단독으로만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사 항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대사 항진제로서 승인이 공식적으로 된 약제는 없지만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이 약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슈가펜이라고 하는 약물을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먹는데 실제 원래 그 약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 치료제로 쓰는데 그 약제 성분을 보면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약과 카페인
그리고 타이레놀이 이렇게 병합된 약물인데 이 에페드린이 이제 콧물, 코막힘 이런 데 듣는 약인데 이제 먹다 보면 부작용으로 약간 심계항진이 되면서 약간 그 대사항진을 높여서 살을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더라 해서 이제 그걸 많이 쓰는데 일단 비만약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5%는 넘게 안정적으로 체중을 줄여주어야만 비만 약제로서 승인을 받는데 이 약제는 고유의 그 특징인 감기약 이거의 부작용으로서 이렇게 환자들이 먹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대비는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는 않고 혹시라도 부정맥이 있다거나 원래부터 맥박수가 너무 빠르다거나 혈압이 아주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 슈거펜 막 먹다가 가슴이 너무 쿵쿵 뛴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환자들이 굉장히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그것을 다이어트 치료 목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약물요법과 관련해서는 자기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약물을 잘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난 왜 이렇게 식욕이 억제도 안 되고 자꾸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금기사항이 되는 것들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요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